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엔지니어가 BIM 엔지니어의 잡을 없앨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 많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제가 네.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드린 것 중에 지금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엔지니어라는 지금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네네네. 조금 그러면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냐고 해서 이제 지금 인터뷰를 네.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얼마 전이잖아요. 그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또 이제 디지털 네. 엔지니어를 제가 이렇게 찾고 그 제가 엊그젠가 그 멜빔이라는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여기 그 멜버른에서 하는 조그만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도 디지털 엔지니어 분들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 약간 디지털 엔지니어랑 BIM 엔지니어랑 자꾸 어느 부분은 되게 믹스업이 되는 것 같다. 네. 업무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엔지니어는 이제 이 BIM 엔지니어 업무를 넘어서 좀 더 디지털적인 그 기술들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금의 디지털 엔지니어라고 부른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업무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일단 음, 디지털 엔지니어가 어떤 건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하나를 띄워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게 그 저희, 이거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이게 저희 올 4월 달에 이제 만들어진 조직도예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리더들 이제 각 업종별로, 각 구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네네네. 위로 올라가시면 프로젝트 컨트롤이나 플래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음,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디지털 음, 엔지니어링 매니저랑 빔 코디네이터 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빔과 디지털은 여기서 보면은, 다르다. 그쵸. 라는 걸 알 수 그러니까 있죠. 네네. 제가 이거를 올 4월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저도 막 찾아봤었거든요. 이게 뭔가 네네네. 디지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네. 이제 정보가 되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진짜 생소한 직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음, 이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말하는 것과 말하는 저는 이제 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얘기를 음, 하면은 BIM은 약간 프로젝트를 좀 더 치중을 하고요. 네네.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이제 데이터 관리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치중이 되는 것 음,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금 더 가장 유사한 게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 음, 이제 이쪽으로 되시다 보니 음, 좀 그렇게 되어 있고 약간 하는 업무 자체도 조금 달라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엔지니어 똑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 IT, 엔지니어링 이거를 합쳐 놓은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디자인이랑 대신에 네. 네 디자인, IT, 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개를 합쳐 놓았는데 여기서 중요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빔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빔 매니저가 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좀 더 디자인이나 엔지니어 쪽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빔 매니저 쪽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IT 쪽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둔다 그러면 디지털 네. 엔지니어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지금 네, 디지털 엔지니어링 매니저는 BIM 네, 기술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네요. 네. 저희가 네 당연히 다 알 줄 알고 오히려 한 단계 상위 등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러시군요. BIM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네, 대단히 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BIM 관련돼서 이 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이나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걸 네,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그거 네, 가지고 그 다음 데이터를 이거를 어떻게 뭐 필요한 데이터를 쓸지 분석할지를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네, 이런 것 같아요. 어, 이제 호주는 어느 정도 BIM을 좀 사용했으니까 데이터들이 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쓰더라. 그러면은 네네,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똑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그것만 추출해서 이제 가져가다 쓰면 되는 거니까. 음, 이제 약간 그런 개념이고, 이제 AI가 좀 나왔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접목시키면은 더 많은 데이터가 방출될 거고, 음.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보면서, 아, 여기서는 이게 좀 더 맞겠다, 저 맞겠다. 이거를 좀 판단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 제가 네, 좀 더 궁금한 게 지금 네, BIM 코디네이터는 그 네, 그 뭐지,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결과가 네, 어찌됐든 프로젝트의 그 빔을 써가지고 공사 전에 모든 문제를 찾고 그리고 네, 공사를 좀 원활하게 하든지 아무튼 그런 쪽에 전반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 일에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디지털 엔지니어는 그러면 이분들이 해가지고 뭘 이제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가 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네.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프로젝트가 진행하면 여기서는 이쪽을 좀 더 많이 쓰더라. 그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빔 코디네이터 분들이나 빔 매니저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아, 여기를 하면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라. 라고 해줄 수가 음,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제이크님한테 들은 네. 얘기를로 디지털 엔지니어가 지금 하는 제일 큰 업무가 뭐냐고 하면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이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화를 시키든지 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코스트를 낮추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저도.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네.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직업군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성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 이 역할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네, 제가 약간 좀 쉽게 접근한 거는 그때 저한테 그 어디지? 네, 멜버른 어디지? 그 마스터 코스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게 네, 네. 그게 뭐였지? 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링 네. 코스. 네, 디지털 그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지금 이분 제 화면 안 보이시겠지만 그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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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에 그거를 보니까 제가 제 네, 화면 잠깐 공유할게요. 네. 이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그때 보니까 여기서 네, 지금 얘기하는 And 것 how we use 중에 pin. You'll learn how to build 이제 거의 지금 보면은 이런 기술들을 갖다 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3D 스캐닝, 그다음에 네, VR 그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뭐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거, 음, 뭐 이런 기술을 쓰고 드론으로 이제 라이다 촬영하고 약간 그런 기술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느끼기에 약간 네, 저는 이런 디지털 기술들, 그러니까 BIM 엔지니어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저희가 이제 레빗이나 빔 툴을 이용한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제 디지털 기술을 좀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그 나오는 디지털 기술들이 건설 쪽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뭐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 뭐 그런 거나 뭐 그다음에 이런 3D 스캐닝 기술, 그다음에 항공 네. 측량 기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을 계속 이제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에 접목해 가면서 이제 좀 더 편하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음. 효율성을 높이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왜냐면은 데이터 쿼리를 저희가 한 네, 데이터 쿼리도 언젠가는 하겠지만 네. 근데 이거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여기서 쓰는 것 중에 파워 BI인가? 그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게 네, 어쨌든 데이터들을 조금 이제 이 퍼포먼스들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기술이잖아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쪽도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네, 그 파워 BI도 이제 결국은 이 디지털 엔지니어의 업무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런 네, 이제 맞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쪽도.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근데 음, 제가 이거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설베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세요. 그쵸. 네.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네. 하시는 거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얘기 들었을 때 좀 큰 차이가 뭐냐면은 네, 지금 시공 쪽이 아니고 디자인 지금 설계 쪽이시잖아요. 엄밀히 네, 이제 네, 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네, 약간 쓰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시공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좀 프로젝트가 네, 크면 클수록. 근데 네. 이제 설계 때는 굳이 저런 기술들이 다 필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주된 목적들이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 정도? 네, 데이터 음, 분석 정도? 저는 크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지금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IT 쪽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IT 쪽은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사이언스 네, 쪽?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그때 올려드린 그 마스터 코스, 그 멜버른 대학교에 그 네. 마스터 코스 가면은 거기 웬만한 것들은 다 있어서 이제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네. 내보러 오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그 코스를 나오면은 엔지니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엔지니어라고 이렇게 임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살짝 알아봤는데 학비가 엄청 나던데요. 그렇죠. 학비가 뭐 3년 과정이던데 그리고 그게 그 전에 배철러를 어떤 거에 따라서 2년까지 줄일 수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3년 과정 기준으로 대략 14만 불 네. 정도 네. 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1억이 네. 넘어간 돈인데. 아, 근데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그런가요? 때문에. 네. 하긴 뭐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앞으로 저는 이 이런 프로젝트,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가 네.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저 죽을 때까지. 그렇죠. 네. 제가 호주 와서 느낀 거는 진짜 땅이 너무 넓고, 이거는 지어도 끝도 없고, 지은다고 끝이 아니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호주만 해도 그냥 계속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너무 크고, 근데 살아야 될, 만들어야 될 거는 더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디지털 엔지니어는 되게 좀 다양하게 이제 그러니까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AI가 나와서 이제 AI랑 이제 그런 거를 계속 AI를 어떻게 여기 업무에 적용할지를 알아보는 사람도 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엔지니어의 롤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네. 나오는 데이터랑 AI랑 엮어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말씀하셨는데, 네. 그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직장인분들이 네. AI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디지털 엔지니어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하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AI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다른 기존의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권한이 축소될 수도 있고 하시는 일도 줄어들 수도 그러니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프로젝트를 그걸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까지도 하는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전망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갑자기 이거는 좀 그냥 제 생각인데 그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사실은 이 AI가 이 IT 쪽에서 개발이 됐잖아요. 네, 프로그래밍. 근데 AI가 나오고 나서 프로그래머들이 잡을 엄청 많이 잃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그냥 제가 상상하기에 요 네, 디지털 엔지니어는 사실 데이터랑 AI를 보기 시작하면 접목하기 시작하면은 기존 네, 프로세스의 비효율적인 것들을 없애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다 네, 맞습니다. 자동화해가지고.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엔지니어가 BIM 엔지니어의 잡을 없앨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많이 줄일 네. 칼자루를 들고 이 부분은 조금 음. 비효율적이네. 그러면 AI 붙여.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게 BIM뿐만이 아니라 저는 엔지니어 영역도 그렇고 아키텍처 영역도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맞아요. 보고 있어요. 예. 이게 그리고 코딩 중에서도 그러니까 AI 프로그램 중에서도 코디네이션이라는 데서 만든 데빈이라는 그 AI가 있어요. 네. 이게 전문적인 코딩 AI예요.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 지금 데모 버전이 나왔고 네.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런칭이 되고 보안 쪽으로 조금 더 된다고 하면은 이게 저는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 음. AI는 완전히 달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존의 영역에 계셨던 분들이 마, 진짜 타격을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디지털 엔지니어는 이쪽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아예 그냥 AI를 쓰고 이거를 직접 컨트롤하는 역할까지 다 해버리니까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교하면은 네, 어찌됐든 그거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직군이니까 네, 참, 네. 아니, 좀 제가 한 며칠 무거운 전,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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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엊그제 그 맵임을 갔을 때도 하나의 네, 주제 중에 하나가 결국은 AI가 네, 우리 일자리, BIM 일자리를 대체할 거냐, 뭐 이런 네. 건데, 이제 거기서는 결론은 뭐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일단, 저기 뭐지, 그 AI를 이용해서 자기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그 사례가 IT 쪽에 이미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IT가 본격적으로 그 AI가 나오기 개발하고 한 2010년대, 네, 10년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대량 해고 나온 게 한 2012년? 뭐 이쯤이면, 2022년 뭐 음, 이랬으니까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이 10년 정도 그것도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10년도 안 남은 건가요, 저희?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음. 다 그쵸? 없애지는 않을 거고, 네. 네. 그러니까 AI를 잘 쓰는 사람은 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업무에 잘 적용하고 하는 음, 사람들은. 그, 지금 약간, 그러면은 만약에 음, 현실적으로 이 네, 디지털 엔지니어를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게 분명히 학생분들도 보시고, 이제 BIM 네. 엔지니어 분들도 좀 이쪽으로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모두 다 멜버른에 저 마스터 과정을 아니요, 할 그거는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아키텍처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역이 좀 나뉠 것 같아요. 아키텍처 부분에 계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IT 공부를 좀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음, 걸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존 엔지니어링 분들은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시고 이제 IT 쪽으로 영역을 넘어가셔야 되지 않나.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지금 하는 일을 네, 베이스로 좀 계속 깔면서 그 네,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플러스로 네, IT 쪽 데이터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이거를 믹스할 수 있는 제 시기가 주변에를 예를 들면은 그냥 저는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 그 베이스도 있어가지고 거기 애들 보니까 그쪽 친구들은 더블 디그리를 되게 많이 해요. W 그리드? 아니 더블 디그리요. 그러니까 더블 디그리요? 그러니까 예 더블 디그리. 그러니까 메이저를 두 개를 가지는 거죠. 아, 더블 디그리.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한국어로 말하면 네. 뭐죠, 그게? 더 복수 전공. 복수 복수 전공 전공을 네네네. 많이 한다는 얘기. 네. 네네. 그걸 되게 많이 해요. 보통 시빌 엔지니어링 애들 친구들은 그거랑 컴퓨터 사이언스를 많이 아, 연결시켜요.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그렇게 같이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1년만 더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음, 비용적으로도 아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과정이 총 4년이다 보니까 그 더블 디그리를 해서 1년을 해서 5년으로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마스터 코스로 가면 2년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게 그러니까 1년 비용적으로는 더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서 같이 배우고. 네, 네, 참. 아니, 가면 네. 갈수록 더 이제 배워야 될 게 많고 하니까 이게 AI 뭐 나왔으면 좀 더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약간 제가 보는 거는 그냥 AI가 제일 그거 하는 거는 AI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어쨌든 그쵸. 데이터 추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인간이 어쨌든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음, 결정은 어쨌든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하는 그런 영역이라면은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또 저 궁금한 게 그 데이터 네, 사이언스나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전 잘 네, 모르는데 네, 그러면 데이터 그 사이언스 쪽을 배우면 네, 정확히 약간 어떤 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시각화나 네. 데이터 분석 이런 쪽을 배우는 건가요? 그걸 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 쪽인 거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네, 이제 일단 디지털 엔지니어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하자면은 네, 데이터를 어찌됐든 잘 알아야 되네요, 이제는. 네,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만 더, 그, 네, 지금 아마 학생분들이나 지금 네, 네, 호주에 와서 좀 이렇게 업무를 이제 뭐 시빌
시빌 쪽이나 아니면 어쨌든 이쪽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똑같이 음, 도전하려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어떤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일단은 이 영역 자체가 아, 한 가지 분야만 잘해서 되는 분야는 아니라서 일단 골고루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국이라는 그 나라 특성과 호주의 나라 특성은 좀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음, 한국은 아마 자격증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이런 데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두는 거라고 하면은 호주는 오히려 자격증보다는 경력 이런 실무 위주로 좀 더 많이 치중을 하는 부분이라서 음, 그리고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자격증을 대체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음, 하는 것보다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이쪽 분야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그래도 좀 새로운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드려요. 이 디지털 엔지니어를 네, 도전하시는 분들이면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더 맞아요. 새로운 분야.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야 됩니다. 새로운 거 막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 진짜 네, 참. 엔지니어가 약간 지금 이제 음, 저도 느끼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면은 그냥 음, 결국은 계속 이렇게 도태된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저, 어떻게, 네. 저도 저희 팀장이나 저희 팀의 대부분 사람들이 엔지니어 분들이세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음,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여기 호주 대부분들이 호주 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되게 공부를 싫어하세요. 어느 거를. 그니까 나도 싫은데 네. 공부. 그러니까 하는데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쵸. 하기 싫다. 네. 아니, 디지털 엔지니어링만 봐도 1억 얼마를 주고 지금 마스터 코스 밟고 나왔어. 근데 네. 계속 또 데이터 사이언스 뭐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계속 발전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안 하려고요. 무슨 수를, 그냥 이게 호주에서 한국보다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네. 게으르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오히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만큼 기회가 오는 나라가 이제 호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 그 말 진짜 네. 공감해요. 네. 음, 좀만 그래서, 노력해도, 그러니까 제가 음, 호주에 살기로 결정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기서는 좀만 하면 태가 나는데 한국은 네. 좀만 더 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서 덜 해야 돼. 더 네. 해야지 뭔가가 네. 그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너무 좋은데. 이게 좀 자주 어떻게 다음에 네. 또 또 아, 종종 언제든 얘기하면 좋을 것 말씀해 같아요. 주세요, 그러면. 네. 네, 다른 종종. 주제로도 좋으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왜냐면은 음, 지금 4년 차신데 아마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젊은 분들 중에 넘어와서 이렇게 그 패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추세가 호주는 임금이 되게 세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적으로 저가 왔던 걸로는 앞으로는 경쟁력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그쪽으로 사람을 뽑지도 않고 좀 규모 있는 회사들은 이제 좀 임금이 싼 나라의 노동력을 조금 더 선호를 해서 이제 그러긴 그쪽을 하죠. 키우는 네. 거죠. 오히려 저는 엔지니어를 해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한국에서 엔지니어를 해서, 엔지니어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빔 엔지니어 쪽이나 뭐 이런 음. 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좀 더 경쟁력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넘어왔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네, 넘어왔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네, 네. 일단 저거였어요. 호주에서 일하지 않은 경력을 잘 안 쳐줘요. 이게 되게 한국 분들은 되게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여기를 다 넘어왔으니 당연히 이쪽을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음, 있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오히려 아키텍처 쪽 영역이 음, 취업은 여기서는 조금 더 쉽거든요. 음, 이게 시빌이나 스트럭처 쪽보다는. 음. 그래서 거기서 먼저 저 같은 경우에도 전 회사는 아키텍처 쪽 영역이었어요. 오, 되게 신기하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조금 하고 이쪽 기술들을 조금 익힌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한 번 이쪽에서 경력을 쌓으시면은 다음 이직할 때는 되게 쉽단 그건, 말이에요. 예, 그건 여기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눈을 조금 약간 다른 방향을 틀어서 비슷하지만은 그쪽으로 한 다음에 이쪽 호주라는 건설 이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다음 이직 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방향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좋은 있어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 뭐지, 혹시 이 영상 네. 보시면서 좀 이런 부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만약에 밑에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걸 참조해서 우리 제이크님을 또 모시든지. 네, 그, 그러게요.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걸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전 제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상황을 조금 이제 알아가는 게, 네, 네, 왜냐면은, 토목 설계, 아니, 그러니까 인프라, 시빌 스트럭처 그쪽에서도 그렇게 디지털 엔지니어를 뽑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구조를 만들 정도의 어떤 그런 거라면은 지금 시공 네, 분야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영상에 만들었듯이 그 멜버른 쪽에 그 올라오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 시공 쪽이에요. 시공 사이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제 다른 BIM 엔지니어에 비하면 적은데 제가 볼 네, 때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멜버른 쪽에 좀 더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드니나 이런 데보다는. 그것 때문인가요? 혹시 학과 때문에? 아니요, 뭔지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BIM이 제가 느끼기에는 멜버른 쪽이 조금 더 이렇게 발달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기하네.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 약간 교육의 도시여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독 그쪽에, 멜버른 쪽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이. 음, 제가 멜버른을 잘 왔네요. 네, 진짜 토요일 아침에 진짜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너무 반갑고 또 제가 어떻게든 영상 잘 만들어서 또 좋은 기회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